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발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동남아시아에서의 문화 발달은 조금 우리가 생소한 개념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봤다, 공부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한 특징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4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동남아시아.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을 보면, 이쪽으로는요, 뭐가 있냐? 중국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오른쪽에, 그리고 일본, 이렇게 나라가. 그리고 동남아 왼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냐? 인도가 있어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남아는요, 중국과 인도의 문화를 동시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동시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지역은요, 뭐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냐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뭐 보입니까, 지도? 지도 보이죠? 자, 우리가 배울 이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차이나 반도 하고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섬 지역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 요쪽에, 모서리 쪽에 여기 있는 게 이게 바로 중국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여기 겐지스강 보이죠? 인도입니다. 파간이 있는 지역인 지금의 미얀마 지역이고요. 여기 캄보디아 지역, 그리고 대월과 참파가 있는 지역이 베트남, 그리고 밑에 스리비자야, 그리고 밑에 샤일랜드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 지역이 이제 인도네시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필리핀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봤을 때, 인도 차이나 반도,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 섬 지역은 인도와 중국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두고 교류가 참 활발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 하면 다양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던 지역, 교류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도대체 어떤 교류들이 있었느냐? 자,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사실 생각보다 이른 시기부터 독자적인 문화가 발생합니다. 이 독자적인 문화가 바로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발전을 했었는데, 청동기 문화 중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별한 청동기 그 문화를 나타내는 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동북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북, 두두두두 하는 그 북 맞아요. 그런데 청동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러한 청동북은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데, 동남아시아 지역, 요 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어져 다양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던 아까 말레이 반도와 여러 밑에 섬 지역에서는 인도와 중국 등 다양한 세력이 왕래하면서 활발한 문물 교류가 일어났다.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요.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류로 활발한 문화 융합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문화가 융합됐다. 정확히 어떤 것들이 융합됐느냐? 일단 중국 문화, 그리고 인도 문화. 여기 적고 있죠. 인도 문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주민 문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의 문화.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문화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활발한 문화 융합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변 국가에 영향을 받지만 어떻게 한다? 그렇죠. 독자적인 문화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인도에서 힌두교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카스트제라고 하는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 우리 기억나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카스트제도의 영향은 그다지 받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하고 별로 맞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카스트제라는 신분제도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한 중국의 뭐 유교 문화나 한자 문화 이런 것들은 받아들였지만 유교 문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좀 여성의 그러한 차별적인 이러한 문화는 받지 않고요. 여성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유지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읽기를 한번 볼까요? 224페이지에 베트남의 쭝자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정씨예요. 정씨 자매인데 베트남어로는 쭝이라 읽어요. 베트남이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에 베트남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납니다. 중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운동을 주도했던 게 베트남 지배층 출신의 두 자매였어요. 쭝니, 쭝짝 이름이 좀 독특하죠. 우리가 생소한 이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씨였다. 그래서 쭝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쭝짝의 남편이 한해 관리에게 피해를 입자 자매가 군대를 일으켰는데 여성이 다수 포함된 이 군대가 삽시간에 저항운동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군대에게 진압되고 말았지만 쭝자매의 이러한 저항은 중국에 맞선 베트남의 그런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교과서에 뭐라 적혀있느냐?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 쭝자매와 같은 여성이 독립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와 유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의 그러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활발하게 유지되고 활동했던 것은 이런 베트남의 쭝자매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각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이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남입니다. 부남은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남 같은 경우는 힌두교 그리고 불교를 동시에 받아들였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 부남 다음에 있었던 국가가 진랍이었습니다. 진랍이었는데 이 진랍이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9세기 초에 조금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앙코르 왕조로 통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지도를 한 번 더 볼까요? 보입니까? 앙코르 왕조의 지역 이 지역입니다. 부남이 요 지역이고요. 그다음 앙코르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요거니까 한 중간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지역에서 앙코르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앙코르 왕조는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왕조도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한 지역으로서 1년에 2번, 3번까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어땠다?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앙코르 왕조의 대표적인 유적이 있는데 지금도 남아있죠. 바로 앙코르 와트라는 유적이죠. 이 앙코르 와트는요, 그 영화도 많이 찍히고 했던 아주 웅장한 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 지역에서 대표적인 왕조, 파간 왕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불교, 상좌부 불교가 영향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에서는 이제 참파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가 북부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래. 어디로부터? from 이라고 써야겠죠? 어디로부터? 당나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여기에 리 왕조가 들어서게 했다. 여러분들 이씨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 이씨예요. 이씨 왕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이때 리 왕조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유교를 통치인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문묘, 우리 공자님이 모셔져 있는 문묘나 유교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리 왕조 같은 경우는 당나라로부터 독립해서 세워진 왕조인데 중국의 문화, 중국 문명의 문화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이야기고요. 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마트라 섬과 그다음에 자와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수마트라 섬에서는 스리위자야 왕조가 등장했대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좀 생소한데 수마트라 섬은 스리위자야 왕조. 그리고 자와 섬에서는 샤일렌드라 왕조. 있었는데요. 이 두 지역을 나중에 통일한 왕조가 마자파힛 왕조예요. 그래서 마자파힛 왕조는 수마트라 섬하고 자와섬을 둘 다 지배했던 왕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샤일렌드라 왕조 같은 경우는 보로부두르라고 불리는 그 우리 대표적인 유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리비자야 같은 경우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상 무역에 이제 많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나중에 이 두 개를 합했던 마자파힛 왕조 같은 경우는 수마트라와 자와섬 일대를 다스리면서 힌두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향료 무역, 우리 향신료 무역에 큰 두각을 나타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뒷부분에 한 걸음 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선생님, 근데 너무 좀 내용이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막 그렇게 많은 교류를 하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고, 그런데 또 세계사 파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수 없죠.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넣긴 넣는데, 사실 우리가 참파 이야기를 잔뜩 하고, 그 다음에 부남도 다 살펴보고 샤일랜드라도 다 알고 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짧은 페이지 안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개념들은 많이 등장하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26페이지에 동남아시아의 세계유산 앙코르와트와 보로부두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앙코르와트는요, 처음에 앙코르 왕조 때 세워진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흔히 제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멋있게 생겼죠. 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요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14세기 이후에는 상좌부 불교사원으로 이용됐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이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자부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로부두르. 우리가 흔히 제일 유명한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마치 뭔가 큰 탑과 같이 생겼죠. 탑과 같이 생겨서 보로부두르 탑이라고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탑은 아니고요. 샤일랜드라 왕조 때 만들었던 대승 불교 사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소승불교, 선생님이 소승불교란 말을 써버렸는데 상좌부 불교를 많이 이제 전파가 됐다라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보로부두르 사원 같은 경우는 샤일랜드라 왕조 때 만들어진 대승불교 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층의 기단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가장 꼭대기에 종 모양의 탑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요 지역에는요, 이렇게 대표적인 조각된 이제 불상들,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조각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자와인들의 실생활을 담고 있는 이러한 조각은 특히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일랜드라 왕조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다? 보로부두르 사원이 대표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내용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지도를 봐가면서 이 지역에서는 어떤 왕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앞으로 가야 되네.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요, 먼저 이 지도를 본 다음에 각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먼저 알아두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왕조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요 내용까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각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왕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왕조 다음에 어떤 왕조가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남아시아에서의 다양한 문화 발달이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 사실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교과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하나 내줘야겠죠. 과제는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교과서 225쪽의 주제 탐구,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끼친 외래 문화 요 주제 탐구를 읽고 1번, 2번 답을 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슬람 세계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